이벤트 이미지 선거가 여전합니다. 각 후보들이 일체 지금까지 시장에 다니면서 악수하고 하는 이런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에 저희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또 하루에 뭐 한 개, 두 개, 세 개씩 계속 정책을 방을 수리하면서도 주로 이제 기자실에 들려서 저희 정책 공약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선거운동을 하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을 때 홍익자본주의, 빈익부 시키는 그래서 농촌을 살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 10년이면 100만 명입니다. 수도권에 2,200만 명이 모여 있는데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촌을 좀 살리는 문제가 가장 큰 겁니다. 도대체 할까라고 하면 100만 개 일자리가 생기는 평생 직장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농지 사고 집 사지 마세요. 농지은행에 있는 거 유지 농지들 다 이제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뭐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 폐가들 많이 있습니다. 안 쓰는 집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에서 우선쓰기 하고 뭐 가을에 소출이 좀 생기면 조금씩 뭐 이렇게 임대를 낸다든가 그런 정도로 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 교육, 환경, 병원 시설 이런 것들도 대폭 확장을 해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고 특히 이제 지금 사이버 시대이기 때문에 농어촌 농산물 사이버 직거래소를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저 이게 무슨 다단계 시기에 이런 유통 과정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10,000원에 팔았는데 도매지에서는 10만원에 사먹어야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유통 과정을 철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농산물 사이버 직거래소를 만들면 지금도 일부 하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확대하면 나는 농촌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얼마든지 도매지에 물건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서 안심하고 농촌에 뛰농기촌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초당적 화합정부에 관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초당적인 거국내각을 구성할 것입니다. 당파를 초월해서 내 사람, 네 사람 따지지 아니하고 평평정책을 써서 저는 거국내각을 구성을 할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벼서 정말 전인자라고 생각한다면 인재를 발굴해서 과감하게 내각을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아시다시피 당을 만들지 아니하고 일부러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 소속이 되면 당에서 써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장관 시켜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 빗덩어리가 됩니다. 지금 캠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 캠프에 들어가 있는데 대학 교수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다 한 잔씩 빌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빗덩어리가 돼서 편파적인 인사를 하고 고소형이 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일거이없애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거국내각을 구성을 하고 인재를 널리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이 자료는 없는데 말씀드리자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당론을 강요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를 시킬 생각입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국회의회 우리 헌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의 돌격대로 일할 수 있게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론에서는 FTA를 찬성한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은 농촌 출신이어서 반대하겠다라고 한다면 반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차투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교차투표 하려고 하다가는 해당 행위가 돼가지고 쫓기라고는 해괴망측한 사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회의원도 비록 소속 정당이 있지만 초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번 선거 출마하면서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반드시 초당적으로 해야 합니다. 반드시 초당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당의 대표자가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그 당이 추구하는 바로 밀어붙이려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사사건건 싸움박질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초당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헌법의 규정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의 대통령의 지위는 국가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초당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뽑아준 지지해준 정당 또는 정파의 두목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반대한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전체 국민의 대표자가 되라. 그래서 그건 초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어떤 후보도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지금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정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스갯소리는 라기보다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5일에 출마선을 하고 한 후에 초당적 화합정책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돼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당의 원내대표, 상원, 하원 이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행하겠다고 전화를 합니다. 반대당 원내대표.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떨어진 낙선한 롬니입니다. 롬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패배 수락연설에서 이제는 더 이상 당파적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당선자나 패배자가 둘 다 초당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주장한 말이 어떻게 미국까지 갔는데 한국에서는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선진국에서는 다들 그렇게 초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익숙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한 당파의 대표자 노릇을 해서 늘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싸움박제의 대척점에 서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 초당적인 정치 그렇게 해서 싸움박질이 없는 화합적인 정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왜 잘못됐느냐? 교육의 기본 원칙은 학문 연구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루 종일 책상머리에 앉아서 연구를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성이 맞기 때문에 대학을 갑니다. 그러나 70%의 학생들은 절대로 대학교를 가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 파격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70%의 청소년 중에는 그 안에 박지선이도 있고 김연아도 있고 무슨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서 70%에 달하는 청소년들에게 모든 자신의 적성을 찾게 하고 국가 체제에 의해서 지원하고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싸우서 버립니다. 사교육비 대학 가려고 9년 수학 공부하느라고 그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가는데